법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억 원과 이 대표의 당시 방북 비용 300억 원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.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들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.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억 원은 중국에서 송명철,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습니다.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. 미국 정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,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, 기관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국무부는 한반도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크게 늘렸습니다. 해외에 있는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오고 일부 용의자에겐 거액의 현상금을 거는 등 대북 제재 관련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미국 FBI 등이 형사 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. 특히 지난해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사람만 20여 명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실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에 거주하던 중에 체포된 인물이 적지 않습니다. 한국어를 구사하는 진광화는 북한이 위조 담배를 제조, 판매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. 은행 사기 공모,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북한 정국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집행을 위해 법적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